안녕하세요.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.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돈공부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게 되는 경제사 시리즈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경제사 시리즈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몇 개월 전에 시리즈로 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일찍이 입시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테고 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한 돈 공부를 위한 자료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금융문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돈에 대한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린 영상이었습니다. 이 영상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면 이제는 조금은 고급 코스에 해당하는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경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제가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,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,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막상 경제를 공부하려고 경제학 책을 하나 사서 들여다보면 머리부터 아파오기 시작을 하죠. 마케팅, 기획, 전략 이런 경영학 책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반면 경제학 책들은 수학, 통계, 숫자, 그래프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를 할 것인가?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지도 않았겠죠.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경제학 그 자체보다는 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흘러왔는지를 다룬 경제사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큰 개념과 흐름을 잡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사를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경제학 박사를 따서 경제학 교수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경제학이란 게 어차피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수식과 그래프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도와 그 기본 개념만 알아도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잡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사를 아는 것만으로도 투자 바탕을 다지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경제나 금융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서점 등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아주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죠. 잘 때 베고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은 벽돌베개로 쓰기에 딱 알맞는 사이즈입니다. 이런 책은 두세 페이지만 넘겨봐도 금방 잠이 들고 말 겁니다. 사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경제 불평등을 일으키는 자본주의를 분석을 해서 R이 G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고 여기서 R은 자본의 이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G는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즉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즉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. 자본 이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니까 말이죠.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고 불평등이 심화가 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다가 자본세를 매겨가지고 이러한 불평등을 좀 해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내용이고요.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죠. 부와 소득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사실 간단한 쉬운 주장을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두꺼운 책으로 낸 것입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책을 읽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자는 겁니다. 그리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랑 말이죠. 상식적으로 피케티의 주장은 세상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불평등이 심화가 되다 보니 그걸 해결해보고자 나온 거겠죠. 그 배경을 따져보자면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아담 스미스, 케인즈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그 의도들 그리고 그 배경들만이라도 쭉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생각과 흐름,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 흐름에 대응해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딴 사람한테 유식한 척 이야기하기에도 참 좋습니다. 관련된 책들을 굳이 다 안 읽어봐도 이런 거야, 이런 거 알아? 이런 경제
학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. 어차피 상대방도 잘 모를 거라서 확인도 안 될 겁니다. 참,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은 쉽게 만화책으로도 나온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고요. 꽤 쉽게 재밌게 쓴 만화책이고요. 저도 사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려고 피케티의 책이 나왔을 때 이 만화책으로 먼저 보기는 했었습니다. 뭐 광고는 아니고요. 어떤 식의 이해가 필요한지 대충 감이 오시죠? 자, 그럼 경제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부터 들여다보실까요? 사실 경제학의 바탕을 다진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론들을 담은 책, 즉 국부론을 지어냈던 사람은 아담 스미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시작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, 경제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. 경제학이라는 게 언제 그럼 나오게 된 것일까요? 사람들은 보통 경제학이 18세기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불과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사람이 교환을 하고 돈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언제부터인데 경제학이 불과 3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야? 거짓말 아니야?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. 사실 잘 생각해보면 18세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. 왕, 교회, 귀족, 뭐 이런 지배계층들에게 대부분 많은 일반 대중들은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었죠.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층, 특권층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, 뭐 그래서 사실 예술이나 문학이 발전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긴 했었지만 뭐 어쨌건 그래서 이 체계를 유지하려고만 노력을 하게 되었던 거고, 일반 대중들은 근근히 겨우 살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더 잘 살 노력을 하지 않게 된 거죠.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. 이때는 물건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상인,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, 뭐 이런 사람들을 둘 다 정의롭진 못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다고 봐서 아주 나쁜 행위로 봐왔었고요. 그러다 보니 이윤, 이익, 뭐 이런 거를 극대화하고 추구하는, 그리고 잘 나눠보자는 경제학이란 게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. 하지만 16세기, 18세기에 유럽의 절대군주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되면서 이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,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무적 함대를 앞세운 스페인, 그 옆에 포르투갈, 뭐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서쪽에 신대륙 미주 지역을 침략해 가서 약탈을 하고, 그 이후에는 영국, 네덜란드, 뭐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동쪽 지역인 인도, 아시아 뭐 이런 데를 약탈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곳에서 금, 은, 뭐 이런 보물들을 가져와서 절대왕정의 낭비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채웠던 거죠. 그런데 후발주자였던 프랑스, 네덜란드 입장에서 신대륙의 금 약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먼저 다 차지해버린 거죠.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역, 그리고 장사,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한번 땡겨와 보자, 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동인도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, 왕정은 특권 상인들에게 상업과 무역을 보호를 해주고 그들의 거래를 보호를 해준 거죠. 딴 사람들이 못하게. 그럼 그들은 독점권이 생기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번 돈으로부터 왕정에게 돈을 상납하게 되는 거죠. 이때가 유럽이 아시아, 아프리카, 아메리카 이런 데로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약탈에다가 가던 시기입니다. 이때부터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꽃피우게 된 거고요. 중상주의는 국부의 원천을 금, 돈, 뭐 이런 걸로 보고 약탈보다는 무역, 상업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이었습니다. 어떻게 중상주의가 나오게 되는지 대충 배경은 아시겠죠? 국가가 돈을 벌려면 파는 거를 잘 하되 수입된 물건들은 국내에서 안 팔리게 해야 되겠죠.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물건들이 비싸져서 안 사겠죠.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이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. 무역과 상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. 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 상업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수출 제품들의 품질을 까다롭게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의 명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뭐 우스갯소리로 스위스는 산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산에 처박혀서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꼼꼼하게 만드는 시계가 발달했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.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추가로
프랑스 시민혁명 등으로 절대왕정 자체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가 생기게 되죠.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산업혁명과 경제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. 18세기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 시기가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기이고 이때까지 철학자로 알려졌던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만들어줄 국부론이란 책을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. 시대의 흐름상 크게 농업에서 공업으로 주 생산체제가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그럼 이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